여러분, 러시아와 서방 간의 경제 제재전, 이것도 전쟁, 세계 3차 대전 같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장난 아닌데다가 경제전쟁은요, 이미 핵폭탄이 여러 개 터졌습니다. 여러 개. 당장 말입니다. 미국은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국제 간의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달러 국외로 반출 안 돼. 그리고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 달러 팔아. 80%까지 사흘 안에 팔아. 이렇게까지 아주 강대강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와, 큰일 났어요. 저는 세계 경제 위기가 여기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에서 터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말입니다. 배럴당 지금 104.4달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4.4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100달러가 올라간 충격입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네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104.4달러인데 지금은 106.16달러까지 올라갔네요. 106점. 북해산 브렌트유는요 107.28달러까지 올라갔고요. 107.28달러까지. 야, 장난 아닙니다. 저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요, 모든 경제 전반에 저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제유가는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유가 말입니다. 지난 2월 28일까지만 해도 95.72달러였거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에서 지금 수출이 안 되는 만큼 다른 데서 증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증산. 근데 정산해 줄 데가 없어요. 정산해 줄 데가. 어느 누구도 지금 정산이 안 됩니다. 정산이 안 돼요. 러시아 원유 수출의 감소분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도요. 이게 정산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국제유가 어떻게 될까요? 국제유가예요. 지금 100달러 넘어섰으니까 여기서 100달러 넘어서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월가에서는, 미국 월가에서는 이게 120달러, 150달러까지 예상해요. 150달러까지. 이게 150달러까지는 쉽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 자유진영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에너지 가격은요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저는 에너지발 공황이라는 표현도 제가 쓰는데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가스값만 하더라도 2021년 2월에 말입니다. 이게 뭐 MMBTU라고 하나요? MMBTU당 8.17달러였던 것이 지금 보세요. 32.84달러예요. 32점. 지금 몇 배입니까 그러면? 4배인가요? 4배. 4배 이상 4배 가까이 늘어났죠. 이게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4배 폭등이면 이거는 그야말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도 엄청나게 미칠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석탄 한번 보세요. 석탄은 톤당 86달러에서요 23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3배 가까이 올라갔죠. 3배. 에너지 가격이 지금 말입니다. 석탄은 3배, 2021년 1년 전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스는 4배, 유가는 폭등. 자, 이런 와중에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유럽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100%입니다. 핀란드는 94%, 불가리아 77%, 스웨덴도 70%고요. 독일도 49%, 이탈리아 46%, 폴란드 40%, 프랑스 24%예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선 갖고 와야 되겠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안 오면 그 대안이 미국의 LPG라고 해요. 미국의 LPG. LPG 갖고 대안이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동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동안은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가가 계속 뛰는 거거든요. 지금 유가가 얼마나 많이 뛸란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예, 분명한 것은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결국 세계 대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도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원자재에 대한 어떤 비중들, 러시아의 비중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다 하고 있어요. 원자재 공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는 러시아가 생산 비중이 2위입니다. 2위 11.6%나 차지하고요. 천연가스는 1위예요. 알루미늄이나 니켈도 지금 세계 시장에서 점유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 공황에 이어서 원자재 공황까지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요, 여러분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시장은 진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우산업지수 1.76% 오늘 하락했습니다. 1.76%. 597.65가 빠졌고요. 33,294.9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 충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동성 충격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스닥도 마찬가지 1.59% 떨어졌어요. 218.94가 빠졌고요. 13,532.4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폭이 어디로 갈란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의 초유의 일이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충격의 도는 훨씬 커질 거예요. 지금까지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자원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러시아를 퇴출을 시킨다고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그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결제망을 지금 만들어 놨죠. 거기에서 위안화를 베이스로 실제 국제 간의 거래가 일어나면 된다. 게다가 중국에 외환이 많으니까 러시아를 좀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똘똘 뭉치는 그런 모양새가 돼 보이면 거기에 벨라루스가 합류하고 북한까지도 합류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더 충격을 줄 거예요. 세계시장에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세계시장의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겁니다. 저는 세계 경제 위기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상 초유의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발전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망치가 아닙니다. 망치로 때려보고가 아니라 한마로 때려보고 가야 돼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죠. 투자는 해야죠.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금야금 계속 사들여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점을 따라가는 거죠. 저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투자. 쉽게 말하면 주식을 저축하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소형주 안 봅니다. 소형주 안 봅니다. 저는 무조건 주식을 저축하라는 이야기가 저는 삼성전자에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는 설령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삼성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적으로 많이 벌지는 못해요. 떼돈 벌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